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알 것 같은 법도문의 숙대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듣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정보 홍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아 사실은 치여서 못 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보니까 카페, 단톡방 가입을 뭐 너무 많이 하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를 불러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지역 맘카페라든지 네. 지역 카페는 정보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이 정보를 위해서 일부러 가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자 이런 맞아, 카페를 일부러 가입하는 맞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역의 맘카페여도 지역 이게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지역별로. 네, 네.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네. 이렇게 학부모님들 모임도 톡방에서 하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정보 교류 진짜 좋은 정보도 솔직히 많은데 예. 근데 그 안에서 또 보이지 않는 뭐 다툼이라든지 뭐 파벌, 여기도 작은 정치 분쟁 이런 게 일어나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또 의견이 다른 그럼요. 부모님들끼리 또 다투기도 하고 뭐 참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어쩔 수가 없어.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법 사연도 인터넷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 자기야 우리 결혼하고 10년 만에 내 집 마련이라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 자기야 진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 자기 덕분에 꾸준히 청약 적금도 넣고 이렇게 분양까지 받아서 이게 정말 우리 이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그래 이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아 우리. 어머머머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우리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가입했는데 등업 신청한 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야겠다. 뭐 입주민 카페? 자기 어제 그거 등업하려고 밤새 댓글 쓰던데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무슨 소리야. 카페에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여러모로 좋지. 결혼 10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태량인의 엄마 아빠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 카페에 가입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1년 후 카페 활동을 하던 중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델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델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여보세요? 어머 금금엄마 웬일이야? 아유 시상해. 그 얘기 들은겨?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있잖아. 법도 엄마가 우리 아파트 회비를 몰래 빼돌리고 비리를 저질렀다지 뭐요. 자기 법도 엄마랑 친하잖아. 몰랐어? 어머 난 몰랐어. 어머 세상에. 어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이야? 진짜랴. 그래서 시방 카페가 막 발칵 뒤집히고 막 난리가 났잖여. 지금 입주자 대표 해임발이 되고 난리가 아니여. 카페 운영자랑 법도 엄마랑 사이가 좀 안 좋잖여. 이때다 싶었는지 아주 그냥 난리란께. 그래? 그럼 나도 카페 좀 들어가 봐야겠는데? 어머머머 이게 뭐야? 왜 내 글이 다 안 보이지? 나 탈퇴당한 거야?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비리를 저질러 해임 발의가 되고 태량 엄마가 강제 탈퇴를 당하게 된 것. 태량 엄마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카페 운영자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델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아파트 카페 운영자시죠? 저 102동 1401호 아이디 알면 당신도 법태랑인데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강제 탈퇴를 당했더라고요. 전 입주자 대표 법도 엄마랑 붙어 다니던 태랑 엄마시구나. 얘기 들으셨죠? 전 입주자 대표가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우리 아파트가 보통시로 온 게 아니에요. 소문이라도 돌아서 집값이라도 떨어질까 봐. 내가 진짜 무섭다니까. 그건 그거고 왜 제가 강제 탈퇴를 당해야 되는지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몰라서 물어요? 자기 법도 엄마랑 절친이잖아. 비리 저지른 전 입주자 대표의 절친은 우리 카페에 있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초딩도 아니고 전 그 사건과 관계가 없으니까 강퇴 풀어주세요.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셔? 그럼 난 강퇴 안 풀고 가만 있을 거다 뭐? 카페는 운영자 맘인 거 모르냐? 진짜 너무 얄밉다. 네. 되게 얄밉네. 편리한 세상이 된 건 맞지만 이번 사연처럼 또 인터넷 세상에서 이뤄지는 문제점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카페 가입하는 네. 분들은 정보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 탈퇴당하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겠죠. 아무리 인터넷상의 강퇴라고 해도 또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운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맞아. 다시 억울하지. 내 명예라든지 이런 거 네, 회복하고 회복. 싶다. 막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런데 이번 사연은 아무리 봐도 태랑 엄마가 잘못한 건 없는 거 아닙니까? 비리를 저지른 그 입주자 대표랑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강퇴를 시키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어때요?
이게 그 인터넷 카페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자율적인 운영자가 운영하는 카페인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카페 회원의 활동을 정지하거나 또는 박탈하는 것 그리고 뭐 카페 게시판에 뭐 글을 삭제할지 말지 이런 거는 전적으로 카페 대표자에게 운영자에게 맡겨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사건이 있는데요. 아유, 그러면 그 대표자한테 잘 보여야겠네.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모임에 대해서 운영자의 조치는 그 사유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그 과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페 글 삭제나 뭐 회원 활동 정지 이런 거 다 운영자의 권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네. 절대 권력입니까? 예. 저는 이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맞아요. 불가능하고요. 예,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요즘에 그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워낙 맞아요.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 용어 자체가 그렇다면 재가입을 요구하거나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뭐 이런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가처분이 네. 들어갈 정도라면은 요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카페가 네. 완전히 사적으로 요 운영자가 운영하는 거라면은 사실 안 돼요? 그렇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공적인 기능이 있는 아. 예를 들어서 예.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자라든지 전체 이거 네. 굉장히 공적이네. 이건 공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오.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제 뭐 글을 못 쓰게 막아놨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손해배상은 네, 손해배상도 그 방법이 네.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는 특별한 경우다. 아. 이런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죠. 예. 네. 그러면 혹시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 네, 경우가?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네. 했고 실제로 손해배상 받은 사건이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에요. 예, 예.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요 의혹에 대해서 다른 카페 회원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이렇게 개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카페 운영자가 아예 회원을 아예 강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위가 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위자료를 20만 원씩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태랑 엄마도 손해배상 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이거 좀 청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제 카페 운영자 그렇지. 행동이 좀 유치한 것 같아요. 너무. 맞아. 다 큰 어른들 뭐 편가르기 맞아요. 하고 네. 이게 운영자라는 그 권한을 개인 감정에 지금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가 그러니까 이거 없거든요. 편가르기죠. 네. 예. 자, 이런 일들로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 간의 갈등을 빚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카페 운영자가 갈등을 조장한 경우에 혹시 운영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네. 판단을 자세하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한 게 있어요.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이 단체가 유지 존속되면서 이 대내적으로는 이 결합체 의사 결정 업무 집행 기관이 있는 네. 결합체다. 이런 정도의 단체는 관리인이 있잖아요. 이런 단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종중이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 운영자 대표자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터넷 카페라는 것이 네. 이 구성원의 가입 탈퇴가 자유롭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업무 집행 기관이 있다거나 의사 결정 기관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기가 매우 어렵죠.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또 아파트 구성원들이 계속 있는 한 이것이 이렇게 존속이 되고 예를 들면 뭐 의사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회칙에 의해서 존속이 되고 뭐 실제적으로 그런 게 업무 집행이 된다면은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자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뭐 공익적인 게 아니면 운영자 바꾸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네. 그러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카페 가입을 해가지고 네. 이제 카페 운영자가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이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뭐 문제가 된 일도 이제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아니 근데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마음대로 삭제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보통 인터넷 카페에 가입할 때 아예 가입 양식에 뭐 성적인 글이나 상업성이 과도한 글은 삭제한다라고 미리 알려주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페 운영 규정에 어긋난 글이 아니라 이 회원 사이에서 갈등 때문에 이 갈등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이 충돌했을 때 일방적으로 글을 없애버린다. 삭제했던 예가 있었고 요 경우에 대해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판결까지 그래요? 내린 경우가 있는데요. 예. 게시자의 동의 없이 글을 삭제한 것은 이 관리자의 권한을 넘어서 이 사회성계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오바이구나. 해서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곱하기 2.5네. 네. 위자료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태랑 엄마도 거기 강퇴당한 것뿐만 아니라 운영자가 이제 본인의 글 혹시 삭제한 거 없는지 이 네. 부분도 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네요. 예. 자, 뭐니 해도 그래도 또 함께 사는 세상인데 편 가르고 갈라치기하고 갈등 조장하고 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끝에는 결국 상처만 남을 뿐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인터넷 상에 남기는 글 같은 경우는 뭐 억양이나 말투가 담기지 않기 때문에 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강퇴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그 상처가 된다는 네. 사실을 운영자들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예. 네, 저희 법태랑에는 강퇴란 없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네, 강퇴는 없고요. 강제로 모십니다. 자, 어디 감히 시청자를 강퇴합니까? 저희 국회방송 홈페이지 법태랑에 들어오셔서 의견도 남겨주시고 또 궁금법 사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아주 말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예.